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었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하고 주말도 없이 달렸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가족과 보낼 시간도 모두 포기했죠. 겁도 많고 멘탈도 강하지 않았어요. 이건 확신과 당당함을 요구하는 업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다른 연습생들은 자신감 넘치게 보였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답니다. 월평가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두려웠죠. 다음 달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커져갔어요. 20대 중반이 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주변 연습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렸고 회사에서는 점점 젊은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라는 벽은 넘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25세가 되던 해 10년 넘게 끊임없이 훈련을 받은 후에야 제 데뷔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꿈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제 집 같았던 회사는 더 이상 제게서 가능성을 보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SM 엔터테인먼트 건물을 나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이곳에서 웃고 울고 희망하고 절망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한때는 스타덤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던 복도들이 이제는 부서진 꿈들의 통로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습생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오랫동안 저를 규정해왔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나는 뭐가 되어야 하지? 모든 걸 이 꿈에 바쳤는데 그 대가로 받은 건 상처받은 마음과 자기 의심뿐이었어요.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하며 평범한 20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그동안 괜찮다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엄마, 저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울음을 참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첫 번째 인생 챕터는 막을 내렸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소녀는 이제 현실 앞에 서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실패가 제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요. 실패가 저를 정의하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결정을 내렸답니다. 뉴욕 대학교 사범대학에 지원했죠. 음악산업과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단순히 실망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거부했던 그 업계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거든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연습생 시절에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학문적 열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심리학 수업들은 제가 부족했던 정신적 강인함에 대해 가르쳐 주더군요. 음악산업 수업들은 엔터테인먼트 세계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메커니즘들을 드러내 보였답니다. 저는 더 이상 선택받기를 바라는 연기자가 아니었어요. 선택하는 사람들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압적인 연습실에서 뉴욕의 지적인 환경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데뷔에 대한 엄청난 압박 없이 음악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연습생 시절에는 항상 평가받는다는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는 배우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음악이 청중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연구했고 산업을 움직이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분석했어요. 히트곡이 탄생하는 창작 과정들도 깊이 있게 공부했답니다. 첫 번째 학기가 지나가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연습생으로 보냈던 그 힘든 시간들이 전혀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것 말이에요. 음악에 대한 지식, K-팝 팬들에게 어필하는 곡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심지어 거절당했던 그 아픔까지도 모두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업계 내부 지식과 학문적 이해를 결합한 시각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학생들이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들을 저는 몸소 체험했던 거였답니다. 심리학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회복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연습생 시절 제가 겪었던 심리적 고통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악이 인간의 뇌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뇌파 변화를 측정했어요. K-팝을 들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을 때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답니다. 음악산업 수업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티스트를 선발하는 기준, 마케팅 전략, 수익 구조 등 연습생 시절에는 전혀 몰랐던 뒷면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탈락했던 이유가 단순히 실력 부족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뉴욕의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같은 시기에 저는 서울의 연습실에서 똑같이 밤늦게 연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평온하고 충만한 기분이었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음악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클래스메이트들과의 관계도 연습생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들이었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신기해하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더군요. 정말 매일 12시간씩 연습했어.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어떤 기분이야?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 자신도 그 경험들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픈 기억들이 학문적 탐구의 소재가 되고 개인적 실패가 집단적 학습의 재료가 되었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K-팝 연습생 시스템이 청소년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말이야. 그 순간 무언가 번개처럼 스쳤어요. 제가 찾고 있던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더 큰 사회적 의미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실패한 연습생이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결합한 연구자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음악 업계를 꿈꾸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어요. 뉴욕의 첫 겨울이 지나가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꿈이 좌절되었을 때의 절망감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대학교 방학을 맞아 서울에 올라왔는데 특별히 계획한 것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죠. 연습생 시절 다니던 동네를 걷다 보니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우연히 들른 작은 스튜디오에서였어요. 친구의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냥 구경 삼아 따라갔었죠. 스튜디오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벽에는 여러 가수들의 사인이 걸려 있었고 각종 음향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맴돌던 선율이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라라라라, 라라라.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더군요. 잠깐만요. 지금 부른 그 멜로디 다시 불러볼 수 있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익숙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신사동 호랑이 선생님이었습니다. 티아라의 로리팝, 애프터스쿨의 뱅 같은 명곡들을 만든 그 유명한 작곡가 말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제가 흥얼거린 멜로디를 듣고 말을 거신 건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다시 불러보았어요. 신사동 호랑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괜찮은데요? 혹시 직접 만든 멜로디예요? 네, 그냥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건데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연습생이었다가 포기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 연습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신사동 호랑이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멜로디로 곡을 완성해 볼 생각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습생으로 데뷔를 꿈꿨던 제가 이제는 작곡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였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사동 호랑이 선생님과 함께 작업하는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흥얼거린 멜로디는 점점 완성된 곡의 모습을 갖춰갔어요. 가사는 어떻게 쓸까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겁이 났어요. 멜로디는 그럭저럭 만들어봤지만 가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해봐요. 어떤 느낌의 노래로 만들고 싶어요? 밝고 경쾌한 느낌이요.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래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완성된 곡의 제목은 헬로였어요. 정말 단순한 제목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곡이 한혜라는 가수의 솔로곡으로 발매되기로 결정된 거예요. 제가 만든 곡이 정말로 세상에 나올 거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녹음실에서 한혜 씨가 제 곡을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멜로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표현되다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좋은 곡이네요. 정말 중독성 있어요. 한혜 씨가 녹음을 마치고 말해 주셨을 때 제 뺨이 빨개졌어요. 실제 가수가 제 곡을 좋다고 평가해 주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헬로가 발매되는 날이 왔어요. 라디오에서 제 곡이 나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라디오만 틀어놓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다음 곡은 한혜의 헬로입니다. DJ의 멘트가 끝나고 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주가 나오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만든 멜로디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엄마도 옆에서 함께 들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만든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다니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습생 시절 힘들어하는 저를 지켜보셨던 엄마에게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 곡의 성공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음원 차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고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주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앤드루 최라는 유명한 작곡가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헬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앤드루 초의 선생님은 SM 엔터테인먼트와도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주목해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앤드루 초의 선생님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음악 제작팀에 추천해 드릴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SM 엔터테인먼트라니 몇 년 전 연습생으로 오디션을 봤던 바로 그 회사였어요. 그때는 가수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작곡가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거였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연습생으로는 떨어졌던 곳에 작곡가로 다시 돌아가게 되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진짜 재능을 인정받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작곡가구나. 실패한 연습생이라는 딱지 대신 작곡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였어요. 연습생 시절 배웠던 모든 것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했던 이론들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의 제가 된 거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분명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제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맡은 첫 번째 작업은 레드벨벳의 사이코였어요. 한때 제가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그룹을 위해 음악을 만든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승리의 순간이기도 했죠. 녹음실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곳은 제가 연습생 시절 수없이 지나다녔던 복도 끝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언젠가 이 녹음실에서 제 목소리를 녹음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위한 곡을 만들고 있더군요. 작곡가님, 준비되셨나요? 엔지니어가 물어봤어요. 네, 시작해볼까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레드벨벳 멤버들의 목소리, 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웬디의 깊고 따뜻한 음색, 슬기의 안정적인 중저음, 아이린의 부드러운 고음, 조이의 상큼한 음성, 예리의 독특한 매력까지요. 연습생 시절 그들의 무대를 수없이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연습실에서 몰래 그들의 안무를 따라 해보기도 했었죠.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이 부분에서 웬디가 애드리브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오, 정말 웬디 스타일이네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프로듀서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사실 느낌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연습생으로 지내며 쌓은 경험과 관찰이었죠. 각 멤버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곡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마법 같았어요. 멜로디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사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복잡한 심리를 그려내는 가사였는데 어쩐지 제 마음과도 닮아 있더군요.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다준 아픔과 기쁨 말이에요. 피사이코가 발매되고 나서의 반응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음원 차트 1위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하루 만에 몇백만 뷰를 넘어섰죠. 축하해요. 대박이에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감사해요.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제가 만든 곡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니요. SNS에는 사이코 커버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고 전 세계 팬들이 이 곡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성공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저희 아티스트 곡도 작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건은 어떻게 되시죠? 갑자기 인기 작곡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데뷔 못한 연습생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히트곡 작곡가가 되었더군요.
다음 프로젝트는 에스파의 아르마게돈이었어요. 이 곡을 만들 때는 더욱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에스파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목표였어요. 미래적인 느낌을 내고 싶어요. 카리나가 말했어요. 강렬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로요. 윈터가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확히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에스파 멤버들과 작업하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그들은 젊고 패기가 넘쳤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덩달아 더 실험적인 사운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작업할 때는 또 다른 에스파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감정적이고 서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지젤이 말했어요. 맞아요. 마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같은 순간이죠. 닝닝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곡을 다듬어 나갔어요. 연습생 시절에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티스트들과 대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변화였어요. 에스파 프로젝트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마게돈과 드라마 모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어요. 해외 음악 평론가들도 제 작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의 새로운 사운드를 제시한다. 독창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매력을 갖췄다. 이런 평가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추구하던 음악 스타일이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트와이스, 르세라핌, 엔믹스까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그룹들과 작업할 수 있었어요. 트와이스와 작업할 때는 그들만의 밝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그룹이라 안정감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 어때요? 제가 멜로디를 들려줬어요. 좋아요. 트와이스다워요. 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르세라핌과의 작업은 또 달랐어요. 그들은 강렬하고 당당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더 파워풀하게 갈 수 있을까요? 카즈하가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한번 해볼게요. 엠믹스는 실험적인 음악을 좋아했어요. 다양한 장르를 섞어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각 그룹과 작업하면서 제 실력도 늘어났어요.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는 능력이 생겼고 아티스트들의 개성을 파악하는 눈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정체성이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K-팝 작곡가였어요. 제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제 곡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어요. 카페에서 사이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내가 만든 곡을 사람들이 일상에서 듣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무대 위에서 직접 노래하지 않아도 제 음악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었다는 걸요. 제 손에서 탄생한 멜로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습생 시절 꿈꿔왔던 것과는 다른 형태였지만 저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큰 성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돌로서 받을 수 있는 사랑보다 작곡가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업계에서의 제 위치도 확고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컨셉의 곡은 어떨까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주어진 일만 했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음악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연습생 시절의 아픔도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사실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불사조처럼 저는 재에서 다시 일어나 더 아름다운 날개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2020년 말 저는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작곡가 다니엘 로하스가
저를 K-팝 데몬 헌터스라는 프로젝트에 초대했거든요. 이때 제 마음은 정말 두근두근 했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할 거예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프로젝트 팀에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괄 프로듀서 이안 아이젠드레스와 더 블랙 레이블의 테디까지 함께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니었어요. 이 작품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엔터테인먼트였답니다. K-팝 슈퍼스타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도 몰래 악마들과 싸운다는 스토리였거든요. 이런 독특한 설정이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운드 트랙을 위한 곡들을 작곡했어요. 제가 만든 멜로디들이 영화 속에서 울려 퍼질 생각을 하니 정말 신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루미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이 저에게 메인 캐릭터인 루미의 목소리 연기를 제안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연습생 시절 받았던 보컬 트레이닝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순간이 온 거였거든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제 목소리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답니다. 녹음실에서 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할 때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루미가 되어 악마들과 싸우고 동시에 완벽한 아이돌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그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웠지만 재미있었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좀 더 강렬하게요. 감독의 디렉션에 따라 수없이 많은 테이크를 반복했어요. 때로는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 순간이 즐거웠거든요. 작업이 진행될수록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특별한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K-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들이 주인공이지만 그들의 음악과 스토리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완성된 작품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작곡한 음악들이 영상과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루미의 목소리로 연기한 장면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만들어낸 거군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전 세계 관객들의 반응이었죠.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되던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 같았거든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반응들을 지켜봤답니다.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한 순간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일까요? 제 자신에게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개봉 기간 동안 무려 2억 4,200만 명의 시청자가 우리 작품을 봤다고만 했어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참여한 작품을 본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운드 트랙의 성과였어요. 제가 작곡한 곡들이 차트에서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골든이라는 곡이 빌보드 핫백에서 6위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곡인 유어 아이돌도 16위까지 진입했답니다. 이런 성과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K-팝 그룹들도 쉽게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었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차트 순위를 확인하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컸어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는 것이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상의 캐릭터들이 부르는 노래에 열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답니다.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캐릭터가 실제든 가상이든 상관없이
좋은 음악과 스토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팬들이 만든 커버 영상, 댄스 챌린지, 팬아트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정말 보람이 있네요. 특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음악이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언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K-팝 산업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상 아이돌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K-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언론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했답니다. 가상 캐릭터와 실제 아티스트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실제로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이후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어요. 가상 아이돌, AI 아티스트, 애니메이션 뮤직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음악 그 자체였어요. 캐릭터가 실제든 가상이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악만큼은 항상 진심을 담아야 해요. 이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게 되었고 여러 인터뷰 요청들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모든 성공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엘, 이안, 테디,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의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K-팝 데몬 헌터스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저는 단순한 작곡가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창조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는 제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음악과 기술, 스토리텔링이 만나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런 경험은 앞으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아침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매니저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제피라야, 넷플릭스에서 연락 왔어. 골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출품된대.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오리지널송 부문이라니. 만약 노미네이트라도 된다면 저는 이런 연계를 받는 두 번째 한국인 작곡가가 되는 거였어요. 진짜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응, 진짜야. 공식 발표도 났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돌 데뷔조차 못한다고 여겨졌던 그 소녀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의 연계를 놓고 경쟁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순간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연습실에서 밤새 춤을 연습하던 제가 오디션에서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시작이었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섰어요. 전 세계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음악업계 전문가들은 가상 아이돌이 인간 공연자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토론했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스튜디오에 앉아 새로운 곡을 작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골든의 스트리밍 수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전 세계 50개국 차트 1위, 10억 뷰 돌파, 이런 숫자들이 더 이상 꿈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언니, 이거 진짜 현실 맞죠? 어시스턴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 제피라 선생님은 세계적인 작곡가라고요. 세계적인 작곡가. 그 말이 아직도 어색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실패한 연습생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가 연습생 그만뒀을 때 속상했지만 지금 보니 그게 옳은 선택이었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는 몰랐는데 하늘이 다른 길을 준비해주고 있었나 봐요. 맞아요. 제 실패는 사실 다른 방향으로의 안내였던 거예요. 연습생으로 보낸 10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답니다. 그 시간들은 음악을 공연자와 청중 두 관점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LA에서 열리는 음악업계 컨퍼런스에 키노트 스피커로 초대받았어요. 가상 아이돌과 음악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춤을 연습하던 소녀가 이제는 전 세계 음악업계 리더들 앞에서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스튜디오 벽에 걸린 골드 디스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것일까? 한때 재능이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던 제가 말이에요. 실패라는 단어는 더 이상 제 이야기의 어떤 부분도 정의하지 않아요. 대신 작곡가, 혁신가, 개척자라는 단어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 여정은 때로는 잃어버린 꿈이 진정으로 성취해야 할 운명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불사조는 불길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불길 덕분에 다시 태어나는 거였답니다. 며칠 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SF 블록버스터 영화의 음악을 맡아달라고 했거든요. 가상 아이돌과 실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우리 제피라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이제는 못할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한때 저를 거부했던 업계가 이제는 혁신을 위해 저를 찾고 있고 연습생 시절 제 이름을 몰랐던 전 세계 팬들이 이제는 제 곡을 따라 부르고 있답니다.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요.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골든이 호명되는 꿈이었죠. 꿈에서 저는 그 유명한 황금 트로피를 들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실제로 상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이미 가장 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연습생 제피라, 메일린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곡가 제피라, 메일린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변화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전체 산업의 진화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K-팝의 경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얻은 교훈들을 가슴에 품고 말이에요. 언젠가 저처럼 꿈을 포기하려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답니다.